3월 31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자바의 기본 문법,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 변수, 연산자, 흐름 제어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이라는 언어의 작성 규칙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녹아들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었고, 마지막으로 자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작성 규칙 중에 마지막인데요. 예외 처리라고 하는 주제예요. 에러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단어는 이제 코드로 직접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예외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흔히 에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에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문법 에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코딩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컴파일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예요. 대체로 작성할 때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가 돼요. 수정하지 않으면 컴파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주석으로 막아놨는데 변수 이름하고 리터럴 사이에 대입 연산자가 누락돼서 에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위치에 빨간 줄이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총 2주 동안 기본 작성 규칙들을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빨간 줄이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코드상에 빨간 줄이 가 있으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VS 코드가 이 소스 파일을 검토를 못 해요. 왜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건 그냥 영어 단어잖아요. 컴퓨터가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진수로 변환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 이진수가 바이너리라고 했어요. 이 바이너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컴파일인데, 변환을 해서 이걸 VS 코드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코드의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검토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단축키라던가 이런 편의 기능들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단축키라도 하나 제대로 쓰려면 일단 최소한 기본 작성 규칙은 내가 맞춰놔야 돼요. 자, 그래서 코드상에 빨간 줄 가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건 다 고치고 시작하셔야 돼요. 얘가 아직 인지를 다 못했네. 자, 이런 식으로 코드상에 빨간 줄이 있으면 일단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돼요. 이것도 안 고치고서 계속 뭔가 하는 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일단 실습하던 와중에
내 파일에 빨간 줄이 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고치세요. 실습이 지금 교재에 있는 거 따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 줄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실습 파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이 빨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 파일 안에 조금 전에 봤었던 것 같은 신텍스 에러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타이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 이 빨간색을 없애고 시작해야 돼요. 간혹 보면은 수정 작성하다가 이거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나니까 아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일단 다음 파일부터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요. 못 고치겠으면 그냥 파일을 지우세요.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파일을 지우세요. 폴더 안에 빨간색 파일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얘는 뭐가 에러지? 에러 없구나. 그래서 사실 이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는 에러로 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하면서 에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에러라고 하느냐?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코드 작성 규칙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실행을 시켜보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까지는 되는데 실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다운돼요. 자, 정수형 배열이 있고 원소가 3개짜리예요. 이 배열의 길이는 얼마죠? 네, 3이죠. 인덱스는 몇부터 몇 가지죠? 0, 1, 2까지잖아요.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무조건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항상 길이 빼기 1까지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에요. 0부터 3개 손가락 꼭 접어가면서 세보세요. 0, 1, 2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문이 있는데 i가 0부터 5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합니다.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몇 가지죠? 4까지죠? 1씩 증가해요. 그럼 k의 0, 1, 2, 3, 4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k가 0일 때는 k의 0번째 있죠? k가 1일 때도 있고 k가 2일 때도 있는데 k래요. i가 3이 되는 순간 얘가 지금 인덱스가 3인 원소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에러가 난다고요. 그럼 그 순간 프로그램이 뻗어요. 자, 이 코드를 간단히 코딩을 해서 보여줘 보면 자, 이 코드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전혀 빨간 줄은 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를 반복해서 출력하다가 i가 0일 때는 10이 출력됐겠죠. i가 1일 때도
20이 출력됐겠죠. i가 2일 때는 30이 출력됐겠죠. 그 다음에 i가 3이 되는 순간 k의 인덱스 세 번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인덱스 3 out of bounds for length 3 길이가 3인 거에 비해서 인덱스 3이라는 게 지금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죠. 자, 그래서 EX1 예외의 이해점 자바에서 18번째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요거예요. 만약에 문법적인 에러가 있다면 이거 세미콜론 하나 안 찍어볼까요? 자,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F5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빌드 페일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맨날 여기서 에러 메시지 확인했었죠. 이거는 빌드라고 하는 게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성 규칙이 잘못되면 실행조차 못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에러가 나는 거는 너무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작성 규칙조차 그 인식이 안 된 거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고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 규칙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는 실행하다가 중간에 뻗어요. 자, 얘가 뻗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마지막에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핀이라고 출력을 해놨죠. 이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반복을 하다가 i가 3이 된 순간 얘가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그 위치에서 뻗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이 뻗었다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이때 이제 이 에러의 이름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에러의 이름이에요. 이 종류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코딩하면서 겪게 되는 에러들 스크랩 해갖고 오답 노트 만들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말 해도 하는 사람 진짜 한 반에 5손가락 꼽아요, 진짜. 거의 안 해. 귀찮거든. 근데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진짜 한 4개월 지나가면 실력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검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안 해요.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에러 메시지 양이 얼마 안 되죠. 나중에 가면은 에러 메시지 양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아져요. 스프링 가면은 에러 메시지가 화면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요, 진짜. 거기서 내가 어디가 문제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캐치하려면은 지금부터 에러 메시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꽤 많은 분들이 이게 메시지가 영어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영어 잘 안 되면은 번역기라도 돌리세요. 진짜로. 저도 영어 못해요. 근데 얘네가 어휘가 그렇게 다채롭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보다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단어만 찍어도 감이 와요. 자, 그럼 이제 저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러 프로그램이 뻗으면 안 되니까 에러를 방지하는 방어 코드를 짜야 돼요.
고전적인 예외 처리 방법은요, 개발자가 에러가 나는 상황을 예측을 해서 if문 같은 걸로 그 상황을 피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코드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5에 들어간 5라는 숫자를 k.length로 바꾸는 거죠. 그럼 딱 배열의 길이까지만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 반복문의 조건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if문으로 i가 3보다 작을 동안만 k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i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1씩 증가인데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0, 1, 2 3하고 4는 if문 때문에 건너뛰겠죠.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내가 방어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에러 상황에 대해서는 에러를 일부러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코딩을 하면서 무슨 실수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 상황은 결국은 그 사람의 경험하고 노하우일 수밖에 없어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찾으면 수도 없이 나오지만 자기들이 경험했던 에러는 그렇게 많이 오픈을 안 해요. 진짜 크리티컬한 에러들은. 그래서 이런 에러를 가지고 이런 에러들을 사전에 미리 스크랩 같은 걸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만나면은 에러 메시지를 스크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한 코드 잠깐 올리고 내가 이 에러가 왜 발생했으며 이걸 어떻게 고쳤다. 그래서 그 에러를 수정한 과정 같은 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런 걸 블로그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 에러 메시지 검색해서 인터넷 검색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나오고 해결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스크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코드 작성하는 방법 자체는 인터넷 뒤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가면 뭐 GPT 쓰겠지. 근데 문제 해결력은 GPT가 안 해줘요. 못 해줘요. GPT가 나온 이후에 더 강조되는 게 문제 해결력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검색 결과들, 이 기본적인 에러인데 얘네가 이걸 설마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올렸겠어요? 블로그에 올리는 건 다 나중에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블로그 해놓고 나중에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말했었던 if문 같은 걸로 대처하는 거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부터는
에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문법이 있어요. try catch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이제 if문으로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 같은 거 체크하는 거는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에러에 대응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개발자의 책임이냐면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우리 책임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USB에다가 파일을 복사를 했어요. 근데 USB 용량이 가득 찬지 몰랐던 거야. 그러면 보통은 USB의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라고 알림 메시지 뜨죠. 그런 거 안 뜨고 그냥 뻗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열받겠지.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몰랐어. 근데 그러면 이제 게임이 접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 화면에서 네트워크를 확인하세요라고 알림창이 나오겠지. 아무런 알림창도 안 나오고 그냥 먹통이 되면 어쩌겠어요? 그럼 그 알림창 누가 띄운 걸까? 개발자가 띄우잖아요. 게임 만든 사람이 게임 화면에 알림창 띄웠겠지.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책임이라고요. 파일 복사 수행하는 기능에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가득 찼거나 다운로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끊겼거나 USB에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USB 연결이 강제로 해제됐거나 이런 상황에 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야. 심지어는 사용자가 다운로드 버튼 눌러놓고 랜선을 자기가 일부러 확 뽑아버렸어도 여러분 책임이 돼요. 이런 거는 if문으로는 대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try catch라는 문법이 있어요. 뒤에 finally라고 옵션도 붙어요. 자, 방법은요. 에러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코드를 try 블록으로 감쌉니다. try하고 catch까지는 항상 한 세트예요. 자, 그러면 try 블록 안을 실행을 하다가 에러가 안 나면은 괜찮은데 에러가 나면은 그 순간 catch 블록으로 건너뛰어요. 이 catch가 하나의 메서드 같은 역할을 해요. try 블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고 그 즉시 catch 블록으로 점프해요. 프로그램이 안 뻗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한테 알림 팝업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원인은 캐치 블록이 일종의 메서드거든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전달되는데 이 객체가 갖고 있는 get messag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에러 원인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를 잠깐 지워요. 자, 기본 형태는 이거예요. try catch만 있는 거죠. 주석은 지울게요. 그럼 여기 try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catch로 건너뛰어요. 만약에 catch 블록에 아무것도 없으면 에러가 나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핀까지 들어왔죠. 분명히 여기 지금 i가 5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코드니까 반복하다가 에러가 날 거라고요. 근데 try 안에 있는 블록은 에러가 나면은 캐치로 워프를 해요. 프로그램 뻗질 않아. 그럼 캐치 안에서 적당한 처리를 수행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러가 난지 모르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한테 알림 메시지라도 하나 뿌려주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2라는 객체를 갖고 2.getMessage라고 호출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의 원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러의 원인 메시지가 정말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에러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고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안 나와요. 트라이 캐치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뻗기는 하겠지만 에러 메시지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어느 코드 몇 번째 줄이다까지.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메서드는 여기 캐치 블럭에 전달되는 2라는 객체를 갖고 쓰는 거예요.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운됐을 때 보여지는 메시지 있죠. 그거를 강제로 출력해요.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 두 개 쭉 그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시킨 거예요. 보기 편하게. 그럼 이런 메시지는 개발자가 보려고 출력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안 뻗었잖아요. 마지막 핀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아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고쳐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치 블럭에서 대체로 이렇게 메시지 보여주는 거는 사용자한테 그 팝업 창 같은 걸로 뿌려주는 거고, 마지막에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개발자가 보려고 출력하는 거예요. 파이널리라는 블록은 필요에 따라서 넣는 건데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무조건 실행됩니다. 자, 여기 배열 탐색 종류라고 나왔죠? 만약에 에러가 안 났다면 i를 3보다 작다로 에러 안 나게 고쳐볼게요. 자, 에러는 안 났죠? 하지만 파이널리에 있는 배열 탐색 종류라는 메시지는 출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는 상황에서는 트라이를 실행하고 파이널리로 건너뛰어서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을 하는 거고요. 에러가 나는 상황은 트라이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어. 그러면 캐치로 워프를 해요. 여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 파이널리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대체로 파이널리를 어떤 때 쓰냐면은 트라이 시작하기 전에 로딩바 같은 거 보여줘요. 화면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로그인 같은 거 처리하는 거야. 정상적이면은 파이널리에서 로딩바를 닫습니다. 계속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에러가 나면 캐치로 뜨겠죠? 뭐 아이디를 확인하세요.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메시지 뿌려주겠죠. 로딩바 계속 띄워줄 거예요? 닫아야 되잖아. 그래서 파이널리로 로딩바를 닫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자바에서 에러 상황에 대비하는 문법,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EX 3번까지 1교시 실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10시 12분이니까 개당 10분씩 잡으면은 10분? 25분만 잡읍시다. 10시 40분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시 50분까지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